대칭과 비대칭이 있어요. 그쵸? 커트 중에서는. 대칭은 뭐냐? 대칭 맞죠? 그쵸? 비대칭은 뭐예요? 비대칭이죠? 그쵸? 시메트릭이라고도 하고요, 어시메트릭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비대칭을 나누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요. 비대칭을 하는 방법 중에 오늘은 이제 비대칭을 할 거니까 비대칭을 하는 방법은요. 자, 정중선에서 온베이스를 갖습니다. 온베이스를 갖고요. 네이프에서 한쪽은 뭘로 갔어요? 리버스 사이드 베이스로 갔어요. 자, 반대쪽은요.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로 갔어요. 어떻게 나올까요? 어떻게 갈까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맞죠? 자, 얘가 온베이스로 갔어요.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어떻게 나올까요? 뭘 대칭이 나와? 여기만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얘가 사이드 베이스로 갔어요. 오프 베이스로 갔어요. 오프 베이스로 갔어요. 어떻게 갈까요? 급격하게 올라가겠죠. 얘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겠죠. 그쵸? 자, 우리가 대칭과 비대칭을 나누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정준선서부터 시작되는 비대칭이 있습니다. 정중선서부터 시작되는 처음에 온베이스를 하고요. 좌측과 우측을요. 다르게 파팅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 자체가 다르게 연결이 돼요. 자, 좌측과 우측을 다르게 하면 앞에 사이드 부분은 어떻게 나올까요? 똑같이 나올까요? 다르게 나올까요? 사이드 부분도 어떻게 해요? 네이프, 백에서 시작된 정중선서부터 시작되는 좌우가 다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이드도 나오는 선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쵸? 똑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쵸? 만약에 똑같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와 앞에 있는 사이드가 디스커넥션이 돼야 되겠죠? 전혀 다른 디자인이 나와야 되겠지만 가능하겠죠? 그쵸? 이렇게 시작하는 비대칭이 시작하는 정중선서부터 시작하는 비대칭이 하나가 있고요. 자, 이어 투 이어 라인에서 시작하는 비대칭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정중선에서는 온베이스 잡았어요. 그리고 똑같이 얘네들 다 뭐예요? 온베이스 잡았습니다. 온베이스 잡았어요. 그러면 백에서는 대칭이에요? 비대칭이에요? 얘는요, 백에서는 대칭입니다. 그쵸? 대칭이에요. 근데 사이드에서 떨어지는 선이 이렇게 떨어졌다. 얘도 이렇게 떨어졌다. 얘와 얘는 뭐예요? 대칭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어 투 이어 라인에 있는 앞에 있는 사이드 부분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한쪽은 전대각했어요. 한쪽은 후대각을 했어요. 대칭 나와요, 안 나와요? 비대칭 나올 수 있겠죠. 자, 한쪽은 전대각을 했어요. 한쪽은 수평을 했어요. 비대칭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죠. 자, 한쪽은 똑같이 계속 갔어요. 똑같이 가고, 한쪽은 뭐예요? 비대칭인데 똑같은 전대각인데 길이를 좀 더 짧게 잘랐어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쵸? 대칭과 비대칭 중에서도 정중선에서 시작하는 비대칭, 대칭, 요것도 이제 다 제가 풀어서 다 그 사진처럼 다 정리해서 다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만드는 방법과 정중선에서 시작하는 방법, 이어 투 이어 라인에서 시작하는 방법이 종류가 또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대칭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과 막연하게 대칭만 있다라는 고정관념 우리 이제 버리시고요. 그러면 자, 대칭에서 비대칭에서는 도대체 어디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느 커트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단발머리에서 많이 대칭과 비대칭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가볍게 자를 것이냐, 무겁게 자를 것이냐. 한쪽은 가볍고 한쪽은 무겁게 자를 것이냐. 아니면 한쪽은 길게 내릴 것이냐, 한쪽은 좀 덜 내릴 것이냐. 한쪽은 길게 내리는 전대각을 할 것이냐, 한쪽은 짧게 자르는 전대각을 할 것이냐. 한쪽은 길게 내리는 수평을 할 것이냐, 한쪽은 짧게 내리는 수평을 할 것이냐. 한쪽은 길게 내리는 후대각을 할 것이냐, 한쪽은 짧게 내리는 후대각을 할 것이냐.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얘하고 차이에서 어떤 사람은 여기 정중선서부터 시작하는 비대칭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이드베에서 사용하는 비대칭을 할까요? 어떤 사람한테 이런 느낌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을까요? 비대칭 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좋은 거는, 자, 제가 오늘 의상을 입었어요. 제 의상이 대칭이에요, 비대칭이에요? 대칭이에요? 강의 중입니다. 제 의상이 오늘 대칭이에요, 비대칭이에요? 비대칭이에요. 주머니 하나 달렸잖아요. 그쵸? 주머니 달렸잖아요. 어시메트릭이에요. 그쵸? 어시메트릭. 자, 우리는 미용인들은요, 눈썰미가 되게 좋아야 됩니다. 눈썹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왜? 고객님들이 딱 들어왔을 때요, 저 고객님들이 어떤 머리를 좋아하는지 우리는 찾으셔야 되고요. 컷할 때 여러분들이 대칭인지 비대칭인지 여러분들이 가늠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딱 거울을 보고. 찾아내세요, 못 찾아내요? 잘 찾아내요, 못 찾아내요? 잘 못 찾아내잖아요. 그쵸? 그게 왜 뭐냐면 여러분들이 눈의 숙련도가 아직도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커트를 했을 때 똑같이 대칭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대칭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제대로 잘 못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빗질을 제대로 못하고 포지션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대칭이 아닌 나도 모르게 비대칭 어시메트릭 커트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커트 자르는 사람 보고 보세요. 나는 일부러 안 잘랐는데 막 다 짜짝으로 잘라놓고 있잖아요. 왜? 빗질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포지션에 빗질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계속 비대칭으로 머리를 커트를 해놨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뭐예요? 일부러 비대칭을 만드는단 말이에요. 근데 일부러 비대칭을 만드는데 그 비대칭을 어떤 사람한테 전문가면 잘 어울릴까? 제가 비대칭을 많이 해준 사람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요,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 아니면 머리의 스타일을 잘 못 내시는 사람들, 또한 드라이를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한테 제가 디자인을 뽑아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머리 손질을 못하는 사람, 머리숱이 없는 사람, 시각에 혼동을 줘버리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자,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 머리숱이 없는 사람이 어디 머리숱이 없을까요? 탑 부분에 머리숱이 없겠죠. 그쵸? 자, 여기는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아요. 짧은 머리가 머리숱이 많아 보여요?
긴 머리가 머리숱이 많아요. 머리숱도 없는데 머리를 갈기갈기 내리는 사람이 머리가 많아 보여요? 짧게 자르는 사람이 머리가 숱이 많아 보여요? 짧게 자르는 사람이 당연히 머리숱이 많아 보이죠. 그쵸? 짧게 잘라버리는 거야. 아예 짧게. 비대칭을 잘라놔서 아예 짧게 잘라버려요. 그러면 짧게 잘라보니까 머리숱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쵸? 또한 머리 드라이 할 수 없는, 잘 못하시는 사람들, 머리 드라이 잘 못하니까 파마나 이런 거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파마도 굵게 만들어서 막 뽀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멋을 내고 싶어. 옷은 정말 잘 입는데 옷은 정말 잘 입어. 근데 이 사람이 드라이 할 줄도 모르고 스타일도 잘 못 내. 얼굴은 되게 예쁘게 생겼어. 비대칭 커트를 딱 해놓으세요. 아무리 막 이상한 머리를 해놔도요, 머리를 감고 툭툭 털고 다녀도 그 모양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알아서 머리가 예뻐진다니까요. 커트 하나만 잘 해놔도. 따로 손질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쁜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비대칭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이게 잘 어울린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시고 커트를 해주시면 되고, 내가 대칭을 자를 것 같으면 정확하게 대칭을 잘라주시고요. 비대칭을 할 거면 확실하게 비대칭을 해주세요. 근데 그런 비대칭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 정중선서부터 이어 투 이어 라인 두 종류가 있다는 얘기죠. 정중선, 아니 처음부터 정중선 시작을 해서 처음에 정중선은 무조건 뭐예요? 온베이스로 시작해서 좌측은 사이드 베이스,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우측은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아니면 좌측은 온베이스, 우측은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해도 비대칭이 나오잖아요. 양쪽을 다르게 빗질을 하는 거죠. 좌측은 대각 파팅을 하셔도 되고 호리존탈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쵸? 우리가 정중선에서 온베이스로 잡은 상태에서 호리존탈로 들어가는 것과 처음부터 호리존탈로 들어가는 것과 차이가 있다겠죠?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쵸? 자, 처음부터 온베이스를 잡은 상태에서 대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층이 가볍다. 가볍다. 처음부터 대각 파팅으로 가면 층이 무겁다. 그쵸? 이렇게 해서 정중선은 우리가 기준선을 먼저 항상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커트 디자인을 가다 보면 커트하기가 양쪽의 대칭이나 비대칭을 내가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동안 짧은 머리, 단발머리는 어렵다?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구상을 안 해서 그렇고요. 정중선서부터 시작하는 라인을 잡기가 우리가 힘들어서 그래요. 정중선을 제대로 잡아놓고 포지션을 제대로 잡아서 빗질해서 어떻게 해요? 커트만 제대로 정중선 하나만, 기준선 하나만 제대로 잡아놓으면 그 하나만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그쵸? 맞아요. 자, 리버즈로 해서 사이드 베이스 하면 뭐가 나와요? 콘케이브 나오잖아요. 그쵸? 한쪽은 콘케이브가 나왔는데 한쪽은 포워드로 잘라놨어요. 뭐가 나와요? 컨벡스가 나오는 거죠. 그쵸? 근데 그게 컨벡스 콘케이브라고 얘기를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대각 파팅. 대각 파팅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아요, 맞아요. 맞죠? 자, 커트를 진행할 때 내가 어떤 방법을 할지, 어떻게 시작할지, 그리고 모발 길이를 내가 사이드를 얼마 정도 진행을 할지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시작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리버즈로 가면 앞사이드가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리버즈 방향으로 빗질을 해서 커트를 진행하면 옆에 사이드는 많이 길어진다. 온베이스로 잘라지면 양쪽의 머리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 있는데, 사이드에서 한쪽은 포워드, 한쪽은 온베이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짧아지겠죠. 그쵸? 길이를 선정하는 거, 길이를 내가 리버즈 방향으로 해서 사이드 베이스로 할 것이냐, 리버즈 오프 오브 베이스로 진행할 것이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우리는 감을 잡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대각 파팅으로 해서 진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버티컬로 시작할 것이냐, 이것도 어느 정도 우리는 감을 잡고 시작을 한다는 얘기죠. 그걸 감을 잡고 서서 우리가 이 디자인이, 고객이 원하는 사이드 기장이 얼마큼지 원하는 기장을 내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고객이 너무 긴 머리, 너무 많이 표가 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많이 차이 나지 않게끔 커트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잘라주면 돼요? 한쪽은 좌측으로 온베이스 잘라주고요. 한쪽은 뭐예요? 사이드 베이스,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잘라주면 길이 차이가 많이 안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길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원해. 그럼 어떻게 돼요? 온베이스 잡아주고 뭐예요? 좌측은 사이드 베이스,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잡아주고 우측은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잡아주면 어떻게 돼요? 길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겠죠. 그쵸? 이런 걸 과감한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이렇게 디자인을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층을 내고 각도를 내주는 건 이 사람이 볼륨을 살리고 죽이고는 뭐 가지고 논한다고 했어요? 제가? 두상의 볼륨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에 따라서, 두상의 볼륨이 죽어있느냐 살아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조절은 알아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볼륨을 살리고 싶다 그러시면 길게 자르면 되고, 볼륨을 죽이고 싶다 그러면 짧게 자르면 되고. 아셨죠? 오히려 그런 백의 볼륨감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비대칭을 사이드 이제 백에서부터 비대칭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크게 좌우할 게 아니고, 왜? 자,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혼돈이 오는데, 우리가 딱 봤을 때 손님들이 딱 봐서 첫눈에 딱 인상에 딱 봤어요. 근데 양쪽이 언밸런스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에 시선이 갈까요? 얘의 시선이 와요. 이 머리에, 긴 머리에 시선이 옵니다. 이 머리에 시선이 오는 게 아니고요. 이 머리에 시선이 오든지, 앞머리가 짧으면 앞머리 이 부분에 시선이 옵니다. 이 부분이나 이 부분에 시선이 옵니다. 첫인상이에요. 얘가 포인트를 굉장히 예쁘게 잘라주면 여기로 올 것이고, 여기 안 봅니다. 이 부분이 살짝 뻗치면 뭐, 어디 봐요? 이 부분을 봅니다. 여기가 웨이브가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을 봅니다. 웨이브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손님들한테 딱 봤을 때 어떤 디자인이 가장 예쁘게 보이는지. 비대칭이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의 디자인을 딱 봤을 때 가장 예쁘고 아름답고 시각적인 차이를 둬서 가장 컴플렉스 있는 거를 머리 스타일 하나를 가지고 다 커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커트 하나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이상적으로 예쁜 디자인을 내가 표현할 수 있게끔 해서 다른 사람이 딱 봤을 때 시각적인 혼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 그럼 예쁘다. 안 예쁘다. 똑같은 비대칭을 커트를 해도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어딘가 모르게 비대칭을 해놨는데 어디가 느낌이 조금 다른 느낌. 오늘 같은 경우도 아까 손님이 오셨거든요. 머리숱이 여기 정말 없어요. 완전 머리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머리를 어떻게 해요? 제가 전대각을 잘라놨는데 뒤에 머리는 대칭을 잘라놓고 앞에 머리만 사이드만 어떻게 비대칭을 잘라놨어요. 이만큼 잘라놨어요. 볼륨감을 살려놨어요. 머리숱이 엄청나게 많아 보이죠. 여기 짧게 잘라놨어요. 시각적인 혼동을 주기 위해서 볼륨감이 엄청나게 많아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손님들이 예쁘다, 친구들이 예쁘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늘 비대칭 커트를 진행하셔야겠죠. 가발이 지금 어떤 가발이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요 정도 가발이다. 그럼 요 정도 가발에 내가 비대칭을 진행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진행을 할까? 처음에 긴 머리가 아마 오늘 없을 거예요. 다 짧은 머리일 거예요. 처음에 정중선, 기준선 잡고요. 기준선 잡고 온베이스 잡고요. 한쪽은 온베이스 계속 진행하고요. 한쪽은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뭘로요? 피부 파팅으로. 피부 파팅으로 진행합니다. 자, 두 번째 한쪽 사이드는요. 온베이스로 잘랐으니까 귀가 파이겠어요? 안 파이겠어요? 귀가 당연히 파입니다. 그쵸? 귀가 파이죠. 온베이스는 무조건 뭐예요? 귀가 파인다. 귀가 무조건 100% 파입니다. 해서 뭐예요?
직각분배, 자연분배 한 상태에서 뭐예요? 비평행. 왜 직각분배, 자연분배하면서 비평행을 잡을까요? 왜? 1차 가이드선, 기준선 생성하기 위해서. 자, 내가 변이분배할 수 있죠? 그쵸? 변이분배를 하면 뭐가 먼저예요? 변이분배가 먼저면 2차 가이드선이 기준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얘는 지금 뭐가 기준선이 돼요? 1차 가이드선이 기준선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 상태에서 변이분배했으면 얘에서 멈춰야 돼요? 아니면 또 뭘 해야 돼요? 뭘 하셔야겠죠? 뭘 하셔야 돼요? 빨간 펜 돼요? 엘리베이션으로 뭘 만들어요? 라운드 만들어줘야겠죠. 그쵸? 왜? 요 사이드에서도 분명히 층이 있기 때문에 요 선에 있는 층도 요 고도와 요 고도가 층에 같이 연결해 줘야죠. 그쵸? 백과 사이드의 층을 같이 연결을 해 주셔야겠죠. 그쵸?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사이드 자를 때 이렇게 자르는 방법과 이렇게 자르는 방법과 이렇게 자르는 방법과 얘는 요 부분이 무겁다. 얘는 뭐예요? 가볍다. 얘는요 피봇이고요. 얘는 뭐예요? 얘는 원포인트. 얘는 뭐예요? 다중 포인트죠. 그쵸? 그 대신에 자 얘하고 떨어지는 선이 어떨까요? 떨어지는 선이 얘는 뒤집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뒤집어지는데 거칠게 뒤집어져요. 얘는요 옆에 머리가 다 뒤집어질 확률이 아주 높아요. 얘는요 앞에만 뒤집어져요. 앞에만 뒤집어질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적당한 무게감이 형성이 되고 얘는 너무 가벼워서 머리가 날려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할지 사이드도 자를 때도 똑같이 엘리베이션에 들어가는데도 요걸 할지 우리가 판단을 하셔서 하셔야 돼요. 아이고 오늘 전화가 왜 이렇게 많이 와? 아, 우리 어머니 계속 전화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를 때 똑같이 이런 방법이 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이 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하는 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아셨죠? 어떤 걸 자를지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보세요. 그 대신에 요것도 할 수도 있고 요것도 할 수 있는데 왜 이것도 할 수도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처음부터 우리는 뭐 했어요? 직각분배, 자연분배, 비평행. 층을 냈어요, 안 냈어요? 처음부터 층은 안 냈잖아요. 그 대신에 1차 가이드의 기준선을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1차 가이드의 기준선을 잡았기 때문에 2차 가이드선은 내가 마음대로 유동성을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처음부터 내가 2차 가이드선을 잡으면 2차 가이드선은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1차 가이드선을 내가 제대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하는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처음부터 내가 1차 가이드선을 잡고 나서 2차 가이드라는 내가 무한대로 유동성 있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반대쪽. 반대쪽은 자, 여기서도 똑같아요. 여기서 똑같이 만약에 내가 수평을 간다. 이어투 이어 안에서 수평을 갔어요. 수평을 갔는데 처음부터 내가 수평을 잡지 않고
수평을 잡지 않고 1차 가이드라인에 얘도 똑같이 자연분배의 직각분배의 자연분배를 했어요. 1차 가이드라인 기준선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점점점 또 올라가요. 점점점 올라가면 얘는 아까보다 요게 나을까요? 요게 나을까요? 얘는? 얘가 수평은 얘가 훨씬 더 예쁘게 나와요. 왜? 얘는 뻗치지 않으니까요. 얘는 전체적으로 안쪽으로 안전하게 들어가는 걸 더 좋아해요. 선호해요.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예쁘게 나와요. 근데 자, 차이는 뭐냐면 얘는 인위적인 전대각이잖아요. 전대각이기 때문에 끝에 머리에 이 뾰족한 요 머리가 맵시가 나와요. 얘는 뭐예요? 수평이죠. 수평이기 때문에 얘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얘는 뻗치고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좋잖아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거보다는 얘가 훨씬 더 좋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얘를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커트가요? 전대각의 느낌이 나와요. 밑에 1차 가이드선은 수평인데 점점점 올라가면서 피봇으로 잡아놓으면은요 전대각 커트의 느낌이 나와요. 그쵸?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어디가 뻗쳐요? 점점 이렇게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어디가 뒤집어져요? 뒤집어지는 위치가 어디예요? 1차가는 어디가 뒤집어져요? 귀 있는 데가 뒤집어져요. 앞에는 뒤집어지지 않고요. 귀 있는 데가 많이 뒤집어져요. 가볍기 때문에. 귀 뒤에 있는 이 귀 선에 있는 이 부분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옆에 사이드는요, 층을 많이 내는 게 좋을까요? 적게 내는 게 좋을까요? 적게 내는 게 좋죠. 왜? 적당한 무게감은 귀에 있는 이 불편한 부분을 감싸기 때문에 뻗치는 느낌도 훨씬 월등히 줄어들겠죠. 그쵸? 그래서 진행합니다. 똑같이 반대로 진행을 하는 거죠. 수평. 얘는 전대각. 얘는 수평, 전대각. 그리고 나서 탑은 어떻게 할까요? 탑 부분. 탑 부분 어떻게 해요? 했죠? 그러면 사이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이런 느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이런 느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런 느낌으로 나오겠죠? 그쵸? 얘는 얘고 얘는 얘겠죠. 똑같은 탑에서 똑같은 동일한 느낌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 앞사이드도 어떻게 나올까요? 얘 똑같이 가겠죠? 얘를 뒤로 사이드 베이스, 리버스 사이드 베이스로 갈 수도 있고 온베이스로 잡을 수도 있고 그건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은 리버즈를 많으면 층이 많아지잖아요. 그쵸? 맞아요, 안 맞아요?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은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은 온베이스나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로 앞으로 진행을 하셔야겠죠? 그쵸?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은 층을 최대한 적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적게 만들어야지 머리숱이 많아 볼 거 아니야. 상황에 따라서 내가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대신에 요 느낌은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 느낌은. 그리고 프론트. 자, 프론트는 자 대칭을 잘랐으면 비대칭을 잘랐으면 앞머리는 무조건 어떻게 돼요? 앞머리는 무조건 비대칭이 나와야 돼요. 앞머리는 대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대칭이 나오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자, 한쪽은 짧고요. 한쪽은 길게. 방향성 잡아서 길게 잘라주시면 되겠죠. 한쪽은 짧게, 한쪽은 길게.
진행하셔서 커트를 하시면 되고, 최대한 비리칭의 느낌, 커트, 우리가 이제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 방향성 커트는 뭘로 가벼움과 무거움을 만들어요? 뭘로 가벼움과 무거움을 만들어요? 레이어. 층입니다. 층으로 우리는 머리를 수술 쳐서 가벼움과 무거움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항상 레이어, 어디는 머리를 길게 자르고 어디는 머리를 짧게 잘라서 머리를 길게 자르면 뭐가 생겨요? 무거움이 생기고요. 머리를 가볍게 자르면 어떻게, 층을 많이 내면 어떻게 돼요? 층을 많이 내면 가벼워지고. 아시죠? 그러니까 무거움과 가벼움을 뭘로 항상 우리는 레이어로 결정을 봅니다. 그레이제이션은 무거움, 인크리스나 유니폼은 가벼움. 아셨죠? 뭐가 나오겠어요? 인크리스가 나오겠죠. 그쵸? 앞에 프론트, 사이드 뭐가 나올까요? 인크리스나 유니폼이 거의 대부분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커트를 진행을 할 때 가벼움과 무거움을 내가 찾아가면서 디자인을 뽑아내는 능력을 만드시고, 무게감이 있었던, 특히 프론트, 동양 사람들이 가장 잘 어울리는 거는 프론트 부분은 어떻게 돼요? 항상 무조건 뭐예요? 무거우면 안 돼요. 무거우면 얼굴이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무거움을 항상 잡아내는 부분을 포인트를 잘 찾아내서 그 무거움을 잘라줘서 최대한 가볍게 커트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위험 지역을 잘 찾아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한 뭐죠? 8가지 방향성은 다 사용해야 되는 거죠? 짧은 머리는 8가지 방향성을 다 사용해야 됩니다.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 사용하는 8가지 방향성을 다 사용하면서 이런 머리도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머리도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커트를 어느 방향으로 전대각을 해서 커트를 하든지 후대각 커트를 하든지 떨어지는 선이 어떻게 떨어지는지는 우리는 다 감을 잡고 있으셔야 돼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지금 계속 짚을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커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준비해 주십시오. 기준선 먼저 잡아야 된다겠죠? 기준선 잡고요. 자, 정중선 뭐요? 온베이스. 정중선 온베이스요. 자, 버티컬 온베이스는 뭐요? 버티컬 온베이스는 가볍다. 버티컬 온베이스는 가볍다. 호리존탈은 무겁다. 그래서 항상 버티컬로 기준선을 먼저, 기준선을 라인을 잡고, 요걸 가지고 뭐예요? 대각을 하든지 사이드 베이스를 하든지 오프 베이스를 하든지 네 맘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머리 짧으신 분들은요, 긴 사람들은 대각 파팅도 한번 해보세요. 대각 파팅은 뭐예요? 요거죠? 대각 파팅 요거죠? 요것도 한번 해보세요. 머리가 기신 분들은 대각 파팅 해보시고 짧으신 분들은 온베이스 해보세요. 아셨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대각 파팅을 안 해보셨으니까 제가 사이드 백에 대해서 대각 파팅을 해볼게요. 자, 온베이스 잡은 상태에서 대각 파팅. 대각 파팅도 뭐예요? 내가 층을 많이 내면일수록 옆에 사이드가 길어진다, 짧아진다. 층이 많아질수록 옆에 사이드는 짧아진다. 층이 많이 없을수록, 층이 많이 없다는 얘기는 무겁다는 얘기죠. 층이 많다는 얘기는 가볍다는 뜻이죠. 그쵸? 무겁다는 얘기는, 층이 많다는 얘기는, 무겁다는 얘기는 모발이 길어졌다는 게 짧아졌다는 얘기예요. 길어졌다는 얘기고, 층이 많다는 얘기는, 가볍다는 얘기는 거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모발이 짧아졌다, 길어졌다. 짧아졌다는 얘기죠. 그쵸? 모발이 층이 많고 거친 부분이 많다는 얘기는 모발이 짧아졌기 때문에 사이드에 있는 부분이 모발이 짧아진다. 자, 옆에 있는 층이 많이 없어지면은 모발이 길어지기 때문에 사이드에 있는 부분이 모발이
길어진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층을 내서 사이드 베이스를 잘라서 요런 콘케이브가 나왔어요. 요런 콘케이브. 자, 그러면 이쪽은 뭘 할까요? 이제 이쪽은 사이드 베이스로 대각 파팅을 진행했으니까 이쪽은요, 저는 온 베이스로 갈게요. 정중선에서 잘랐던 온 베이스 진행하겠습니다. 자, 몸은 계속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된다. 자, 온베이스를 진행하면 모발이 모발이 귀가 많이 파인다, 안 파인다? 많이 파인다. 요번 기술은 진짜 교육을 진짜 알차게 배우는 것 같아. 어?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요번 기술 처음으로 가발을 3개를 썼거든. 그전까지 계속 2개 쓰다가. 그래서 제 교육을 알차게 받는 것 같아요. 그죠, 이용준 원장님? 네. 괜히 가발 덜 사게 해주려다가, 기술을 덜 가르쳐 주는 것 같아. 그래서 과감하게 가발 하나로 더 늘렸어요. 그랬더니 훨씬 더 기술이, 교육이 훨씬 더 질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 엘리베이션 한 거? 네. 아니, 온베이스 하고서 크로스체크 한 거예요. 온베이스 자른 상태에서 크로스체크.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양쪽이 지금 벌써부터 정중선을 시작해서 얘는 온베이스, 얘는 뭐예요? 대각 파팅 잘랐죠? 네. 달라지죠? 그러니까 양쪽을 처음에 온베이스 시작한 상태에서 이쪽하고 좌측을 다르게 자르면 여기서부터 이제 비대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의 기장에 따라서, 여기 사이드의 기장에 따라서 옆 사이드가 이제 결정이 돼요. 그러면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옆에 사이드가 길어요, 짧아요? 짧죠? 옆에 사이드가 그러면 짧아지겠어요, 길어지겠어요? 엄청나게 짧아지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길게 자를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아니죠. 아까 제가 정해줬잖아요. 수평 파팅이면. 수평 파팅은 요 기장에 맞춰서 잘라야겠죠. 요게 기준선이 되니까. 그거 말고 다른. 그건 만들어 하세요. 뭐 여기 전대각에서 여기 전대각. 가능할 수 있죠. 길이만 비대칭으로 또 자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뭐 또 정해놓은 건 아니까. 그건 누구 마음? 디자이너 마음. 내 마음 아니야. 디자이너 그 머리 잘라주는 사람 마음이지. 그쵸? 자, 그럼 여기서 또 똑같이 뭐 해야 돼요? 정중선, 온베이스. 정중선 온베이스 잘라줘야겠죠? 그리고 나서 얘 또한 뭐예요? 얘 또한 아까 기준선 어디 있어요? 점점점 얘도 똑같이 몸이 제가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여야 돼요? 제가 한 자리에서 계속 잘라주면, 한쪽에서 제가 계속 당겨서 잘라주면 어떻게 돼요? 얘가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길어지죠. 근데 제가 몸을 이동을 했어요. 짧아질까요, 길어질까요? 짧아지죠. 그동안 그 대신에 층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층이 많아진다. 이제 대답 잘하시네. 응? 역시. 말로만? 자, 몸이 계속 움직입니다. 이렇게. 근데 비대칭 계속 나와요, 안 나와요? 딱 봤을 때 뚜껑머리가 진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딱 보이잖아, 눈에. 응? 그러면 다시 한번 체킹. 다시 한번 체킹. 찾아서 그 뚜껑머리 지는 부분을 좀씩 더 올려서 뭐예요? 엘리베이션으로 라인을 다시 한번 잡아줘야죠. 체킹. 자, 체킹은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많이 하면 할수록 선이 깨끗해집니다. 크로스 체크는. 자,
가이드선, 기준선 잡아놓고 나서 빗질하면서 커트 밑에 머리 올려서 살짝 올려서 연결해서 자르는 거. 자, 점점점 이제 뭐예요? 사이드 베이스가 지금 나오죠? 그쵸? 아니, 대각 파팅에서 한쪽은 길어지고 한쪽은 짧아지는 이 느낌이 계속 나오죠? 볼륨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죠? 자, 반대쪽은 이제 뭐예요? 온 베이스. 반대쪽 온 베이스. 작품을 저는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빗질하면서 떨어지는 선을 이해를 했느냐 안 했느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해요. 어떤 빗질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빗질을 해서 어떤 위치에서 빗질을 해서 얘가 커트를 했을 경우 어떤 층이 나고 어디는 층이 가볍고 어디는 무겁게 나는지 이거를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작품을 많이 뽑아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자, 온베이스 대각 파팅 확실히 선이 다르죠? 근데 어때요? 자, 브론트하게 커트를 진행해도 선이 예뻐 안 예뻐요? 선이 아주 이쁘죠? 브론트하게만 진행을 했는데도. 자, 이제 사이드는 쫓아와서 줌 해주면 안 돼? 거기서 그렇게 멀리서 찍지 말고. 그게 아니고 거기서 찍으면 옆에가 안 보인다고. 아이씨, 진짜. 이 모양이 안 보인다고. 여기만 보이고. 진짜. 옛날에는 하림이가 대꾸단하고 네 하더니 이제 요즘에는, 옛날에 이민희 원장님도 네 하더니 요즘에는 많이 많아졌어 이제. 1년 됐어요? 내가 필요한데 지금 카메라를 대달라고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사실 이렇게 봤을 때, 자, 뭐예요? 자연분배, 직각분배. 너무 말려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빗질을 너무 세게 당기면 안 돼요. 텐션 없이. 텐션을 약하게 줘서 빗질을 정확하게 다 해서 뭐예요? 비평행. 손가락만 비평행. 손가락만 비평행. 한 번에 다 자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두 번, 세 번 나눠서 커트 하세요. 자, 제가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커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에 들어간 부분이, 지금 요 상태에서 이만큼 들어간 부분이 문제가 생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한 번에 자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커트를 하세요. 요 양을 자르더라도. 아셨나요? 네. 자, 요 상태에서, 자, 요 밑에 있는 고도의 층과 요 위에 있는 층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근데 얘 층과 얘 층은 같아야 달라요? 같아요. 지금 현재는 같아요. 그러면 이 층을 여기 층과 연결을 해서 맞춰야 돼요? 안 맞춰야 돼요? 맞춰야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각도를 살짝만 들으면 어떻게 돼요? 삐져나와요? 안 삐져나와요? 삐져나오죠? 그러면 살짝 들어서 각도 올린 거에서 1차 가이드라인은 잘려요? 안 잘려요?
안 잘리죠? 자,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뭐예요? 피봇으로 올리는데 각도를 지금 제가 요 상태에서 고정했는데 뭐만 올려요? 얘만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각도를. 자, 여기서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하고요. 점점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쪽 이렇게 올라가면 얘는 층이 나야 안 나요? 안 나죠. 층은 얘만 층이 나고 얘는 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지금 말하자면 요 층인 거죠. 2층. 그쵸? 이렇게 빠지는 머리는요, 적당한 무게감이 있으면 좋아요. 적당한 무게감이 있으면. 얘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얘만 맞춰주면 돼요, 얘만. 참, 층이, 커트가 옆 사이드 하나만이라도 종류가 진짜 많죠? 맞아요, 안 맞아요? 어? 진짜 많아요, 종류 하나가. 얘는 그러면, 얘는 뻗치겠어, 안 뻗치겠어요? 안 뻗쳐요. 얘만 뻗쳐요. 걔만 이렇게 뻗치는 거야? 이쁘잖아. 포인트. 아니, 자르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뻗치. 사각이잖아, 사각. 사각이 됐어? 사각이잖아. 얘는 사각이잖아. 얘는 라운드, 얘는 벌써 라운드가 됐어요, 안 됐어요? 라운드잖아요. 얘는 뭐예요? 얘는 앞으로 사각이잖아요. 층은 안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층이 안 난 부분은 뭐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각은 뭐 한다? 뻗친다. 사각은 뻗친다. 두상은 라운드 둥근데 얘는 사각이기 때문에 뒤집어진다. 알아서 뻗쳐요. 똑같이. 자, 여기서 만약에 이 사람이 머리숱이 많은 사람이에요. 머리숱이 되게 많아. 머리숱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이가 좀 있어. 어떻게 해요? 이 상태에서 버티컬로 진행하시면 돼요. 버티컬로. 나이가 좀 있는 거야.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어디를 가볍게? 여기 밑에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근데 얘가 나이가 젊은 사람이야. 젊은 사람이면요, 뭐예요? 대각으로. 똑같이 가시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대각으로 가는 게 무겁겠어요? 버티컬로 가는 게 무겁겠어요? 대각이 가는 게 무겁겠죠. 젊은 사람들은요, 대각으로 가서 비대칭을 해주시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뭐예요? 버티컬로 해서 비대칭을 해주세요. 아셨나요? 자, 혹시 모르니까 크로스 체크 또 하고요. 혹시 모르니까 크로스 체크 또 하고요. 크로스 체크 또 하고요. 자, 지금은 뭐 했어요? 제가 대각으로 진행했어요. 그쵸? 사이드. 자, 기준선이 어디가 기준선이 돼요? 이 사이드는 얘가 기준선이 돼요. 아까 온베이스에서 잘랐던 머리 기장 있어요, 없어요? 했던 요 머리가 어디에서 떨어져요? 귀 뒷산이죠? 참 신기하지 않아요? 단발머리의 기준선은 귀 뒷산에서 문제가 기준선이 되라겠죠. 근데 다 잘랐잖아요. 귀 뒷산이 어떻게 기준선 됐어요, 안 됐어요? 온베이스 잘랐는데 얘가 기준선이 된 거예요. 쇼커트일 때는 귀산이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백에 있는 요 오발 자체가 기준선이 됐어요. 이렇게 머리를 자를 때 항상 머리를 내가 기준선을 잡아서 가이드라인 잡을 때는요, 항상 1cm, 2cm를 먼저 미리 빼놓고 그걸 가지고 기준선을 먼저 잡아 놓으세요. 그리고 다음에 윗머리를 라인을 잡아주세요. 사이드는요. 아셨죠? 프론트나 모든 라인이 우리 저번 주에 머시룸 할 때도 제가 1cm나 2cm 빼놓고서 커트 가이드라인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가이드라인 잡았죠? 항상 가이드라인 잡을 때, 1차선 가이드라인 잡을 때는요, 항상 1cm에서 2cm 빼놓고 그걸 가지고 가이드선 잡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잡는 가이드선이 적으면 적을수록 내가 커트선 잡기가 되게 편해요. 한 번에 양을 많이 잡으려고 하면 가이드선 잡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정확한 커트선을, 가이드선을 잡고 싶으면은요, 양을 최대한 줄이세요. 양을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가이드선을 잡으면 아주 쉽게 가이드라인 잡아낼 수 있어요.
자, 요 상태에서는요, 똑같이 전대각, 아니, 수평. 자, 수평으로 나는 커트를 진행을 했는데, 나는 수평을 진행했는데, 얘하고 길이가 길고, 가운데는 짧아요, 길어요? 얘는 길고, 얘는 짧잖아요. 두상이 둥글어야 사각이에요. 둥글죠? 그래서 얘가 뭐예요? 길어지고, 얘는 짧아지고, 얘는 다시 길어지는 거죠. 그쵸? 그러면 뭐예요? 얘는 유니폼이고, 얘는 얘보다 훨씬 더 모발 자체가 길어지는 거죠. 그쵸? 두상이 둥그니까. 그 상태에서 다시 내려서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처음부터 뭐예요? 처음부터 고도 여기 맞춰서 층 내셔야지. 맞춰서 올라가든지. 1차 가이드라인 잡아놨으니까 2차 가이드라인 고도 맞추는 거야. 점점점. 좀씩 올려서. 고도 맞추는 거죠? 이렇게. 얘는 층을 다 냈어요, 안 냈어요? 얘는 층을 다 냈어요, 안 냈어요? 쟤는 층을 다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죠. 쟤는 피봇으로 냈고, 얘는 층을 다 냈죠. 그쵸? 맞아요, 안 맞아요? 엄밀히 따지면 얘는요, 수평으로 자르려면은요, 엄밀히 따지면 내가 몸이 이 상태에 와서 여기를 잘라줘야 돼요. 엄밀히 따지면.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수평이에요, 아니에요? 자, 수평이라는 개념이 뭘까요? 수건이 요 상태에서 뭐예요? 요게 수평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얘가 올라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올라갔죠? 얘는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엄밀히 따지면 이게 수평이잖아요. 그러면 파팅을 탔어도 지금 요 상태에서 1차 가이드선도 이렇게 올라가야 돼, 안 올라가야 돼? 2차 가이드선도. 1차 가이드선도 올라가야 돼, 안 올라가야 돼요? 약간의 후대각처럼 보이는 게 수평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옆에서 일자로 뚝 떨어지는 요 머리가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수평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 자, 이런데도 하다 보니까 조금머리가 살짝 지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런 거 수정할 때는요, 내가 살짝 들어서, 살짝 들어요, 이렇게. 살짝. 내가 원하는 각도보다 조금 더 들어주세요. 그리고 맨 위에 머리를 잘라주는 거예요. 우리 말발굽존에서 머리 커트해서 코너 정리하는 것처럼. 자,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조금만 들면 그 코너를 정리가 해서 없어져요.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어때요? 어떤 모양이 됐어요? 비디칭이 된 거예요. 자, 어디서부터 비디칭이에요? 정준선의 온베이스, 정중선의 대각 파팅. 대각 파팅. 요번에 새로 이제 생산하는 거 120 정도. 난 안 좋아. 자꾸 밀려. 조금 쓰니까 너무 밀려서 못 쓰겠어. 자, 처음에 온베이스 잡은 상태에서 진행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온베이스 한 다음에 좌측은 뭐 했어요? 대각 파팅 했죠? 대각 파팅 했어, 안 했어요? 그러면 대각 파팅으로 계속 진행하셔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뭐예요? 버티컬로 사이드 베이스 자르셔도 상관없고, 대각 파팅을 계속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동영상 보시고 버티컬 제대로 좀 연습해가지고 오세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저기 MMS 방향성 커트는 빗질하다 끝난다고. 그쵸? 진짜 맞죠? 빗질이 안 되면 커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라인을 뽑아내고요. 자, 이 부분은 뭐예요? 얘는 온베이스죠? 그쵸? 여러분들 자꾸 머리 할 때 물 뿌리세요. 아셨죠? 물 뿌리셔야 돼요. 물 안 뿌리시고 너무 마른 상태에서 커트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흠뻑 뿌려가지고 손님 얼굴 다 묻게 하지 마시고. 응? 피부 파팅. 앞머리는 스퀘어 파팅. 말발굽존. 말발굽존에 생기는 무게선. 말발굽존에 생기는 무게선. 말발굽존에 생기는 무게선. 말발굽존에 생기는 무게선. 여기도 말발굽존에 생기는 무게선. 말발굽존에 생기는 무게선. 사이드로 가야 되겠죠? 리버즈 사이드로 가야 되겠죠? 전대각이니까. 그쵸? 아까 기준선 잡았기 때문에 이 기준선을 변화를 확실하게 많이 잘라주면 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길이를 잘라주는 게 아니고 말발굽존에 있는 문제의 무게선을 잘라주는 거예요. 무게선 잘라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그냥 가셔도 상관없고요. 나는 다 맞추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다 맞추고 싶다. 연결하고 싶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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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상태에서 쭉쭉쭉 해보니까 콤아웃을 하니까 이제 자, 요렇게 나왔죠? 자, 여기는 뭐예요? 온베이스, 사이드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 요 길이에 따라서 이 부분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뭐예요? 온베이스 나왔는데 온베이스에 맞춰서 요 길이에서 수평에서 온베이스 나와서 층을 냈는데 여기는 층이 많고 이 부분은 층이 없죠. 굉장히 무겁죠? 그쵸? 그래서 비대칭으로 커트를 디자인을 뽑아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 요 백에서 시작하는 정중선에서 비대칭이다 보니까 양쪽의 사이드가 완전 달라지죠. 그쵸? 근데 이 길이를, 옆의 길이를 내가 얼마큼 자를 것인지 기준선은 뭐예요? 얘가 기준선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제. 얘가 이제 어떤 기준선을 잡아서 이 길이는 얘가 이제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사이드를 잡을 때 비평형을 잡아서 길이를 내가 얼마큼 선정할지. 그것도, 내가 이제 임의적으로 고객님이 긴 머리를 좋아한다. 아주 심각한 비대칭을 원한다 그러면 길게 잘라주면 되고, 심각한 비대칭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얘를 조금 더 올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아셨죠? 그거는 이제 유두리 있게 이제 좀 조금씩 이제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뽑아서 이제 해주시면 돼요. 자, 하세요. 요 머리를 또 이제 마무리를 해야죠. 옆으로 이렇게 가는 느낌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모양이 났죠. 그쵸? 그리고
이 사이드는 온베이스의 느낌이, 온베이스를 저는 이제 수평으로 잘랐는데 드라이 다 해놓으니까 어떤 느낌이 나왔어요? 왜 전대각이 나왔을까요? 나는 수평으로 잘랐죠, 아까. 왜 전대각 나왔을까요? 귀 뒷부분이 사이드번 때문에 그래, 사이드번. 사이드번으로 제가 원핑거 했어, 안 했어요? 원핑거 손가락 하나의 두께만큼 모발이 빠져나오서 그럽니다. 사이드번이 손가락의 두께만큼 빠져나와서 전대각이 되어버리는 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걸 잘라도 되고요, 안 잘라도 되고, 그건 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네이프는요, 제가 왜 자꾸 강조를 했냐면, 네이프는 짧으면 짧을수록 이뻐요. 네이프 길면 밉습니다. 아셨나요? 네이프는 무조건 짧아야지 이쁩니다. 그리고 옆에 사이드 좀 많이 무겁죠? 많이 무거우면 이렇게 딱 봤을 때 많이 무겁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들어야죠. 또 수정 봐야죠. 가벼울 때까지. 가벼울 때까지 계속 층을 좀 더 내주는 거예요. 가벼울 때까지. 너무 무거우면 상대적으로 한쪽은 너무 가벼운데 또 한쪽은 너무 무거워도 보기 싫어요. 그리고 또 어디가 또 문제예요? 얘가 문제 아니에요? 얘가 또 너무 무겁잖아요. 잘라줘야죠. 드라이는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얼마든지 수정을 볼 수 있습니다. 커트가 끝났다고 해서 내가 커트 아무리 각도 잘 맞춰서 커트 했다고 해서 그게 예쁜 커트 아니에요. 커트 다 각도 아무리 잘 지켜놨어도요, 드라이 다 해놨는데 어딘가 보게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각도 다 잘 지켰는데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수정 봐야죠. 그 대신에 대각 파팅의 형태는 무너뜨리면 돼야 안 돼요? 무너뜨리면 안 되죠. 안 무너뜨리는 선에서 어떻게 해요? 수정을 계속 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이드도 이런 부분도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쵸? 이어 투 이어 라인에서 확실하게 이 선이 지금 확실하게 비대칭인데, 네이프도 일리적으로 수평이면 비대칭의 느낌이 제대로 나야 안 나요? 안 나죠? 그러니까 아예 과감하게 이런 1차 가이드라인의 아주 짧은 부분,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겁을 내지 마세요. 과감하게 잘라버려요. 그러면 이 밑에가 어때요? 훨씬 더 네이프가 비대칭이다 보니까 위에 머리도 비대칭의 느낌이 훨씬 더 돋보이죠? 네이프 자체가 비대칭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르는 거에 여러분들 겁먹지 마세요. 드라이 다 끝내놓고 나서 가이드라인 정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에 따라서 커트의 디자인이 완전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에 따라서.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앞머리 너무 길죠? 길어요, 안 길어요? 뭐 이런 머리에 거의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김혜수 머리가 지금 이런 머리 하고 나왔더라고요. 김혜수가 지금 이런 느낌의 커트를 하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앞머리를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앞머리를 너무 짧게 안 잘라서. 짧게 자르고 싶다 그러면 앞에 맞춰서, 또 앞에 맞춰서. 좀 저 같은 경우는 커트가 좀 과감하죠? 그쵸?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과감하게 커트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도 이제 되셔야겠죠. 그쵸? 근데 사람으로 가지고 과감하게 연습을 하시면 안 되고, 뭘 가지고? 가발 가지고 과감하게. 자, 여기도 똑같이 사선을 라운드를 만드는데, 제가 이렇게 자르는 것보다는 사선으로, 대각으로 라운드를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선이 또 다르겠죠? 그쵸? 이렇게 놓으니까 좀 어때요? 난 안 보이네? 아까보다 어때요, 느낌이? 얘 뻗쳐요, 안 뻗쳐요? 잘 뻗치죠? 잘 뻗치죠? 그쵸? 얘는 무겁게 그냥 놓으셔도 되고요.
얘가 너무 무거운 게 싫다 그러면 앞에 머리 살짝만 정리하셔도 되고, 무게선. 지금 얘가 위험지역에 있는 부분이 사각이다 보니까 뻗치죠? 어디만 뻗쳐요? 사각인 애만 뻗쳐, 자꾸. 사각인 애만, 얘만. 여기가 사각이잖아. 요거 뻗치면, 요게 지금 무겁기 때문에 얘네들을 자르면 안 뻗쳐요. 근데 얘를 안 자르면 얘 뻗쳐요. 근데 내가 처음부터 층을 다 냈어요. 층을 처음부터 다 냈으면 얘가 다 뻗쳐요. 이해가 되셨어요? 얘가 너무 가벼워지니까. 너무 가벼워지니까 다 뻗치는데, 얘는 지금 제가 층을 냈어요, 안 냈어요? 층을 안 냈죠? 그럼 어디만 뻗쳐요? 앞에 이 사각만 뻗쳐요. 이 앞에 사각만 뻗치고, 얘네들은 층이 안 냈기 때문에 안으로, 얘가 지금 뒤에서는 라운드를 맞춰놨기 때문에, 요게 라운드로 맞춰놨기 때문에 이 뒷머리는요 절대 뻗치지가 않아요. 얘만 뒤집어져요. 얘는 지금 피봇으로 제가 잡아놨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비대칭인데, 어디서부터 비대칭? 정중선서부터 비대칭. 이런 데도 너무 가볍다. 그럼 이런 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수술 쳐요. 왜 치죠? 위험지역. 앞머리는 다 위험지역이잖아. 어? 자, 이렇게 해서 위험지역. 머리가 짧으니까 뒤에 머리, 옆에 가는 머리가 확실한데, 얘를 자르니까 얘의 느낌이 훨씬 더 돋보이는 거예요. 예뻐졌어요? 어?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얘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해줘야 돼요? 포인트. 저도 제가 이렇게 쉽게 강의를 할 줄 몰랐어요. 저도 다 여러분들 같은 시절이 있었어요. 안 되고 힘들고 괴롭고 미치겠고, 돈도 못 벌고, 손님은 안 따라주고, 맨날 매출 바닥이고, 그런 적도 저도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뭐예요? 저는 그거에 굴하지 않고 계속 공부를 했고, 공부의 끝을 놓지 않고 계속 공부를 했고, 누구는 계속 공부를 하지 않았고, 알게 모르게 새벽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 집에서 잘 쉬고 놀러 다니고 술 먹으러 다니라고 속 쓰리고 난리 날 때, 나는 새벽에 나와서 혼자 연습하고, 그거죠. 그쵸? 9대1 법칙.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라. 응? 남들이 9명이 하는 일을 똑같이 따라하지 마라. 리더는 9명을 쫓아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바보처럼 4차원으로 놀지 마시고 완전 독떨어지다 9대1 법칙이라고 해서 또 정반대로 가지 마시고, 똑똑한 현명한 9대1 법칙이 되시라는 얘기예요. 현명한. 똑똑한 건 필요가 없습니다. 현명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셨나요? 똑똑한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현명하셔야죠. 뭐든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돼요. 자, 포인트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어때요? 선이 아까보다 훨씬 더 더 부드러워져요. 포인트를 해주는 이유는 부드러움을 찾기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부드러움. 그리고 내가 손을 왔다 갔다 했을 때 이 부드러움이 더 편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 포인트를 진행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아까 커트를 했던 그 형태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포인트를 하셔야 돼요. 빗질을 했던, 만약에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쪽 방향으로 내가 포인트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내가 빗질을 이쪽에 했으면 이쪽으로 빗질을 해서 포인트를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커트를 했던 느낌대로 포인트를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제가 수순 치지 않았습니다. 수순 치지 않았는데 좀 아까보다 어때요? 훨씬 월등히 가벼워졌어요? 무거워졌어요? 훨씬 더 가벼워졌죠. 자,
훨씬 더 가벼워졌죠? 자, 노즐이 단 부분이 뭐한다? 꺾인다. 노즐이 단 부분이 뭐한다? 노즐이 단 부분이 뭐한다? 꺾인다. 노즐이 단 부분이 꺾인다. 노즐이 단 부분이 꺾인다. 열 주고 식혀라. 열 주고 식혀라. 열 주고 식혀라. 열을 준 거만큼 식는 시간도 똑같이 줘라. 얘가 사람 머리가 거의 100%는 아닌도 한 80% 이상은 인모이기 때문에 에센스를 발라서 모양을 잡아도 거의 흡사하게 모양이 다 나온다는 거죠. 이뻐졌나요? 거울 안 보여서. 비대칭 커트. 요런 데도 다 끝나고 내가 원핑거 손가락 하나를 냈잖아요. 그러면 얘가 선이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다 끝난 다음에 얘를 선을 조금 더 명확하게 잡기 위해서 항상 프리핸즈 컷으로 다시 한번 커팅. 다시 한번 커팅. 항상 프리핸즈 컷. 잊어버리지 마세요. 끝에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많이 보면 어떻게 한다고? 선이 더 깨끗해진다. 많이 체크하고 많이 체크할수록 선은 깨끗해진다. 여기가 조금 문제예요. 자, 요런 걸 찾는 걸 이제 잘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런 문제점. 보세요. 훨씬 더 부드러워졌죠? 체크를 무조건 수술 쳐서 모양을 잡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체크를 하는데 살짝 그 무거운 부분을 내가 빗질하는 것보다 살짝 각도를 조금만 더 올려서 컨트롤 해주면 그 무거운 부분이 없어져 버려요. 엘리베이션에서 지금 머리가 뚜껑 머리가 생기는 이유는 그 선이 다른 부분보다 뭐예요? 선이 연결되는 부분이 연결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뚜껑 머리가 생기는 부분이야. 그러면 그 부분을 내가 각도를 내가 이렇게 들었다. 그러면 뚜껑 머리가 생겼다. 그러면 각도를 조금만 더 들어서 잘라주면 돼. 그리고 조금만 그 위치점에 뚜껑 머리가 진 부분을 조금만 더 위에 잘라주고 다 끝까지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다 올려주면 그 선이 훨씬 더 깨끗하게 들어간다. 말하자면 말발굽존에서 무게선 생기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코너 정리를 하니까 어떻게 돼? 아주 깔끔하죠.
그러면 중간에서도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단 말이야. 똑같은 엘리베이션의 개념으로 똑같이 그 부분을 체크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똑같은 방법으로. 그 대신에 뭐 호리존탈을 할 수도 있고 다이애고널을 할 수도 있고 버티컬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예요? 그 상황에 맞춰서 될 수 있으면 호리존탈이나 다이애고널이 가장 이상적으로 잘 맞겠죠. 다이애고널이 특히 더 좋은 게 뭐예요? 두상이 라운드이기 때문에 호리존탈보다는 다이애고널이 라운드를 잡기는 훨씬 더 편하게 라운드를 잡을 수 있어요. 체크할 때. 그래서 그렇게 디자인을 뽑아내서 모양을 잡아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뭐예요? 정중선을 이용한 비대칭 단발 커트. 정중선을 이용한 비대칭 단발 커트. 이렇게 진행이 돼요. 다 하고 나서 완성하는 모습에서 수정까지 하는 거 모습을 보니까 그게 훨씬 더 좋죠. 그냥 작품만 그냥 뽑아내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것까지는 누구나 다 아는데 이걸 뽑아내서 얘를 얼마만큼 손님이 뽑아낼 수 있는 능력까지 디자인까지 다 뽑아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커트를 잘하는 거는 둘째치고 다 하고 나서 고객이 만족이 드는 건 사실 이 부분이거든요. 커트를 디자인을 뽑아내는 거는 1차적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조각을 해서 이만큼 이게 바위 덩어리가 이만큼 바위 덩어리가 있으면 내가 디자인을 모아서 모양을 잡아놓고 처음에 잘랐던 커트할 때는 이 모양이잖아.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디자인을 뽑아내야지. 이거는 마무리 단계라는 얘기지. 이 마무리가 아무리 잘못되면 커트는 이쁠 수가 없어요. 저 마무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곧 뭐예요? 고객이 마음에 드는 커트라는 얘기지. 고객이 마음에 드는 커트를 잘 구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우리가 뭐예요? 많은 연습을 하셔야지만 가능해요. 가발을 많이 잘라봐야지만 가능해요. 가발을 조금만 잘라봐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 대신에 가발을 자르고 나서 어떻게 해요? 드라이를 다 해서 거울 보고 내가 이 가발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모양을 만들겠다라고 드라이를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드라이도 한번 하고 매직기로도 잡고 해서 가장 예쁜 상태를 무조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다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냥 드라이해서 대충 드라이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가장 예쁘게 드라이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체크를 들어가야 돼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의자 앉으세요. 단발은 뭐예요? 자, 이건 뭐예요? 대칭이죠? 대칭. 양쪽이 사이드가 뭐예요? 같게 들어가는 걸 우리는 대칭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시메트릭이라고 해요. 시메트리라고 얘기하고요. 양쪽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뭐예요? 같지 않아요. 다르게 형태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비대칭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어시메트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하는데 그동안 우리는 대칭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비대칭을 이제 커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양쪽을 잘 맞지 않게 대칭을 정확하게 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포지션이나 빗질을 정확하게 하다 보면은 사실 버티컬을 내가 한다 그러면 이 자세가 정확하면은요 내가 굳이 체킹을 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커트선이 떨어져요. 근데 내가 이 자세가 자꾸 손가락이 옆으로 삐뚤어지는 사람이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빗질 커트를 할 때 이 체크를 할 때 버티컬을 자를 때 이런 상태에서 자르는데 자 앞다리는 핏이면 앞다리가 펴 있으면 얘가 불편해요. 얘가 엄청 불편해요. 근데 앞다리가 무릎이 꿇쳐 있으면은요 얘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팔을 내리시면 나중에 어깨가 통증이 굉장히 아파요. 어깨 오십견이 굉장히 빨리 오거든요. 어깨 통증이 이렇게 몸이 뭉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포지션은요 항상 팔을 들으셔야 돼요. 들은 상태에서 손가락은 어떻게 해요? 내 가슴과 내 손가락은 일직선이 되셔야 돼요. 눈과 내 손가락과 가슴은 일직선이 되셔야 된다고요. 몸이 약간 틀어있는 상태에서 커트를 진행하셔야 된다고요. 이 자세가 나와야 돼. 이게 버티컬 자세의 기본 자세예요.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버티컬이 제대로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버티컬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자 호리존탈 같은 경우는 뭐예요? 무거움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버티컬은요 가벼움이 연출이 돼요. 그래서 정중선의 정중선에서 온베이스를 진행하고 똑같이 온베이스 진행하면 얘는 뭐예요? 대칭이 되는 거예요. 정중선에서 온베이스를 진행하고 얘는 사이드 베이스를 하고 얘는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를 하고 얘는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를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양쪽이 뭐가 돼요? 비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중선에서 온베이스를 시작해서 양쪽으로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내가 이제 컨트롤할 것인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자, 처음부터 네이프를 호리존탈로 갈 수도 있고 버티컬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버티컬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자세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머리가 밑에가 자꾸 빠지면서 머리가 너무 길어지죠. 그럴 때는 처음부터 아예 호리존탈로 자르는데 어떻게 자르냐면 원핑거로 잘라주세요. 원핑거. 모발의 길이를 원핑거의 길이만큼 두상에서 태어난 머리에 가장 가깝게 두상을 딱 대고 모발이 그 끝에서는 짧고 먼저 잘라서 원핑거로 다 잘라주세요. 다 잘라주고 나서 나중에 버티컬로 잘라주시면 돼요. 아니면 그것조차도 안 된다. 버티컬 나중에 하고 나서도 중간에 또 못 잘랐다. 그럼 어떻게 돼요? 원핑거로 자른 상태에서 계속 엘리베이션으로 해서 올리셔서 버티컬까지 자른 부분까지 또 연결을 시켜주면 돼요. 근데 지금 이거를 왜 얘기를 해주냐면 이런 단발머리 커트는요. 네이프가 무조건 짧아야지 뒤통수가 살아 보입니다. 아셨나요? 네이프가 무조건 길어 보이면은요. 고객이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네이프가 무조건 짧아야지 뒤통수가 아주 살아 보이고 고객님들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분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대칭 커트 같은 경우는요. 뒷머리가 짧아야지 옆선의 디자인이 예쁘게 나와요. 뒷머리가 너무 긴 상태에서 비대칭은요. 예쁘지 않아요. 뒷머리가 최대한 짧은 상태에서 비대칭이 나와야지 아주 예쁜 머리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뽑아내는데 오늘 한 거가 뭐였어요? 자, 정중선 온베이스 잡았죠? 온베이스 잡았는데 뭘로 했어요? 버티컬로 기준선 잡았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얘는 뭐 했어요? 대각 파팅 잡았어요. 뭘로 잡았어요? 엘리베이션으로 잡았어요. 자, 한쪽만 내가 사각을 했는데 이것만 잡았어요? 아니죠? 포지션이 계속 제가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움직였어요. 그럼 뭐가 나왔어요? 라운드가 나왔어요. 몸이 움직이니까. 그쵸? 몸이 계속 움직이니까 라운드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라운드가 나왔죠? 얘는 뭐 했어요? 온베이스 잡았죠? 온베이스. 얘도 똑같이 뭐 했어요? 라운드로 잡았네. 라운드로. 얘도 포지션 어떻게 됐어요? 계속 몸이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움직였죠? 얘도 똑같이 라운드로 잡았어요. 얘는 뭐 했어요? 온베이스, 버티컬 온베이스로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그쵸? 말발굽전은 나중에 시작하죠? 나중에 여기까지 먼저 다 진행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이드가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런 모양이 나왔죠? 기준선 이제 2차 가이드라인 형성이 됐고 1차 가이드라인 형성이 됐어요. 1차 가이드라인 형성이 됐어요. 계속 이동 디자인을 해서 뭐 했어요? 이동 디자인을 계속 진행을 해서 라운드가 나왔고 층은 더 많아졌어요? 안 많아졌어요? 층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가볍다 무겁다? 가볍다. 층이 많이 안 나면 뭐예요? 무겁다. 그쵸? 그래서 디자인 잡고 이 다음에 이제 이어 투 이어 라인 이 투 이에서 시작을 했죠?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자연분배, 직각분배. 그쵸? 뭐 했어요? 비평형으로 잡았어요. 왜 이렇게 했어요? 1차 가이드라인 기준선 만들려고. 그쵸? 그리고 나서 점점점 올렸죠? 점점점 올렸어요. 그쵸? 올렸는데 어떻게 올렸어요? 피봇으로 올렸어요. 피봇 파팅으로 엘리베이션 올렸어요.
그쵸? 근데 자, 피봇을 올리는 엘리베이션과 피봇을 올리지 않은 엘리베이션의 차이점은 뭐라고요? 자, 피봇 엘리베이션은 얘는 라운드예요, 아니에요? 라운드예요. 얘는 라운드가 형성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 있겠죠. 얘는 뭐예요? 이 부분은 사각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층을 냈다 그러면 전체가 다 라운드이겠죠. 근데 내가 여기서만 피봇을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라운드가 나오고 얘는 사각이 나오죠. 그럼 어디만 나와요? 위험적인 머리만 뻗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뽑아내고 계속 층 떠 올려서 그 대신에 여기 기준선 잡을 때는 1cm 미만. 왜 기준선 잡을 때 1cm 미만이라고 했어요? 모량이 적을수록 기준선 잡기가 편하다. 모량이 적을수록 기준선 잡기 편하다. 내가 이 사이드에서 그 양을 다 한꺼번에 잡으려면 기준선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이드만, 뒤에 머리는 한꺼번에 잡는 게 좋고요. 사이드, 프론트를 잡을 때는요, 사이드에 1cm만 미리 꺼내놓고 그걸 기준선을 잡아놓고 그거하고 연결시키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이해가 되셨어요? 왜 그래야 돼요? 가장 많이 보이는 부분이잖아. 가장 라인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차 가이드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1차 가이드선. 왜? 1차 가이드선이 디자인이거든요. 2차 가이드선은 뭐예요? 무게선이에요. 1차 가이드선은 무게선이고 2차 가이드선은 무게선이고 2차 가이드선은 디자인선이에요. 그래서 1차 가이드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 가이드선을 먼저 잡아놓고 나서 층을 내서 무게선을 잡아주는 거예요. 2차 가이드선을 가지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디자인을 옆에 사이드만 일단 뽑아내고요. 층을 계속 내서 라운드를 만들어서 디자인을 뽑아내고요. 그리고 나서 반대쪽은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온베이스로 진행하다 보니까 희한하게 귀에 있는 부분이 요 기장과 요 뒤에 있는 요 기장이 어때요? 요 선이 뭐예요? 기준선이 돼버리죠? 그쵸? 근데 희한하게 어떻게 됐어요? 이 기준선이 귀 뒤에 있는 이 산에 있는 떨어지는 이 기장과 여기 기준선이 딱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항상 눈에 얘기했던데 내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쵸? 맞죠? 그럼 이 귀 뒤에 있는 이 기준선이 뭐예요? 옆에 하고 수평을 잡는 거죠. 수평 디자인을 잡죠. 그 대신에 수평을 잡고 나서 요 부분을 내가 또 어떻게 했어요? 점점점 올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레이어를 했죠. 어떻게 레이어를 했어요? 엘리베이션으로 점점점 올라가면서 층을 냈죠. 그쵸? 진행을 해서 모양을 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하다 보니까 요 기준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 이어 투 이어 라인의 요 선이 뭐예요? 사이드 길이 기준선이 된 거예요. 얘가. 아셨죠? 얘가 사이드의 길이를 관장을 해요. 네이프에서부터 올라가서 사이드를 잘랐던 그 길이가 양쪽에 떨어지는 귀 뒷선에서 떨어지는 이 길이가 뭐예요? 사이드의 길이를 관장을 해요. 얘가 사이드에 있는 귀 뒷선에 있는 이 기준선이 사이드에 있는 머리의 길이를 짧게 할 것인지 길게 할 것인지 그걸 완전히 컨트롤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자, 다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다 끝나고 나서 어떻게 그래야 돼? 자, 이 상태에서 뭐 했어요? 피부 파팅. 얘는 피부 파팅을 해서 뭐 했어요? 사이드 베이스로 진행해서 다이아곤으로 계속 진행해서 다이아곤으로 진행했고, 얘는 다이아곤으로 진행했고, 대각으로 진행했고, 얘는 뭐예요? 온 베이스로 진행을 했고. 하다 보니까 길이가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어요? 이렇게 나왔네?
이렇게 나왔죠. 길이 자체가. 그쵸? 얘는 한쪽은 길어지고 한쪽은 짧아지고 온베이스로 잡아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똑같이 진행을 해줬는데 머리숱이 많을 때는 어때요? 머리숱이 많을 때는 리버즈를 해서 층을 많이 내서 어때요? 층을 많이 내서 가볍게 만들어주고 머리숱이 없을 때는 뭐예요? 온베이스나 포워드 방향으로 온베이스나 포워드 방향으로 그리주에이션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무게감을 형성해서 만들어서 모양을 잡아주면 돼요. 오케이? 백은 대각, 이쪽은 대각, 온베이스, 여기는 뭐예요? 스퀘어 파팅. 하시고 나서 다 진행을 하고 나서 앞머리. 앞머리 또한 뭐예요? 앞머리 또한 얘는 이런 머리가 디자인 뽑아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나와야겠죠? 비대칭으로 요런 느낌이 나와야겠죠? 왜? 긴 머리 쪽으로 비대칭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짧은 쪽으로 비대칭이 나오는 게 아니고 긴 머리, 짧은 머리에서 그러니까 긴 머리 쪽으로 이쪽은 짧고 이쪽은 길기 때문에 요 길이에 맞춰서 긴 머리 쪽으로 비대칭이 나와야겠죠. 얘는 긴데 거꾸로 이렇게 비대칭이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좀 웃기겠죠? 그쵸? 할 수도 있겠죠. 안 된다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 안 돼요. 이건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머리가 유행할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이쪽은 길고 이쪽은 짧은데 가능도 해요. 그쵸? 언젠가는 유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조화라는 거를 맞춘다 그러면 부드럽다라는 조화를 맞춘다 그러면 이쪽이 훨씬 더 길게 잘라주는 게 훨씬 더 눈에 보이기는 좋다는 얘기죠. 그 대신에 페이스 라인은 가볍게 잘라야 된다, 무겁게 잘라야 된다? 가볍게 잘라라, 무조건. 동양 사람들은. 왜? 동양 사람들은 얼굴이 둥글럽적한 얼굴형이 많고 특히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이 가볍게 잘라줬을 때 커트선이 훨씬 더 예쁘고 사각보다는 라운드로 디자인을 뽑아냈을 때 뻗치는 느낌이 없이 라운드로 쏙쏙쏙 들어가는 느낌이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뽑아내서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뽑아냅니다. 자, 그래서 완성이 된 게 요 디자인이고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끝난 다음에 드라이를 다 끝난 다음에 우리 가이드라인 또 정리해야죠. 1차 가이드선은 뭐라고요? 1차 가이드선은 뭐야? 1차 가이드선은 뭐예요? 디자인. 2차 가이드선 무게선. 1차 가이드선은 디자인이고요. 2차 가이드선은 무게선입니다. 아셨나요? 1차 가이드선 가지고 모든 디자인은 1차 가이드선 가지고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디자인을 뽑아내는 거는. 그래서 1차 가이드선을 다 끝난 다음에 뭐예요? 프렌치 컷으로 해서 위가 비대칭이니까 밑에도 똑같이 비대칭으로 해서 정리를 해놓으면 훨씬 더 비대칭에 돋보이는 느낌이 더 나겠죠. 그쵸? 앞에도 똑같이 라인 잡아서 드라이를 다 해서 모양을 잡아내시면 이렇게 이제 오늘 완성이 된 비대칭 커트예요. 됐나요? 궁금사항. 너무 퍼펙트하게 가르쳐줬어? 네. 완벽해.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